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 빠르크의 3분 강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박경인입니다. 오늘 저는 모션 5를 이용해서 파이너커 프로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애플에서 제작을 한 이제 그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 세 가지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클립스와 아이무비, 파이널 컷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통점과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세 프로그램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애플에서 개발을 했으니 애플 기기에서 이 실행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작동을 하고요.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맥이나 맥북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요. 2014년쯤에 문득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를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맥북을 구입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맥북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 맥북을 구입을 한 이후에 그냥 도구 하나만 추가되었을 뿐인데 놀랍도록 그 영상 편집의 어떤 경험이나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를 왜 사용을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영상 편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 파이널 컷 프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분들에게 이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파이널 컷 프로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템플릿들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신 다음에 이 템플릿들을 간편하게 인스펙터라고 하는 창에서 이렇게 글자를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도 슬라이더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간편하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 역시 또 이렇게 간편하게 맥에 설치된 폰트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간편하게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템플릿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의 어떤 영상, 나만의 그래픽, 나만의 어떤 자막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 그런 방법들을 살펴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션 5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어도비의 애프터 이펙트와 같이 모션 그래픽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와 달리 모션 5의 경우는 파이널 컷 프로와 굉장히 찰떡궁합을 또 자랑을 하는데요. 템플릿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모션 5를 처음 실행했을 때 이렇게 프로젝트 브라우저 화면이 나타나는데 모션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냥 독립적인 어떤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있지만 파이널 컷 프로 이펙트, 제네레이터, 트랜지션, 타이틀 이런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작동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모드가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행을 해서 템플릿을 모션에서 만든 후에 파이널 컷 프로로 내보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어있는 문서에서 만들 수 있지만 기존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왼쪽에 스플래시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누르고 여기서 스플래시 로 서드라고 하는 이 이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오픈업 카피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모션이 열렸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잉크가 뿌려지는 듯한 느낌의 어떤 컴포지션 영상인데 이거 여기에서 인스펙터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파이널 컷 프로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텍스트입니다. 여기에서 글자를 이제 제가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영상에서 글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폰트 역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속성들을 이제 파이널 컷 프로로 내보내는 과정, 바로 퍼블리시라는 과정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간편하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퍼블리시를 눌러주면 이제 끝입니다. 자, 사이즈는 자, 또 눌러서 퍼블리시를 했더니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뭐 글자를 바꿀 수 있는 텍스트, 폰트, 사이즈,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 템플릿을 해서 파이널컷 프로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템플릿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이름으로 넣어주시고요. 카테고리는 이 템플릿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런 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퍼블리시를 눌러주시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파이널컷 프로를 실행을 해서 우리가 만든 템플릿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이널컷 프로에서 우리가 만든 템플릿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좀 로딩이 끝난 다음에 파이널컷 프로도 역시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퍼블리시 했던 이 세 가지, 뭐 텍스트, 글자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폰트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잉크가 뿌려지는 그래픽의 템플릿을 간편하게 모션에서 파이널컷 프로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에서 파이널컷 프로 템플릿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어떤 속성을 퍼블리시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방법 역시 굉장히 간편합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퍼블리시만 눌러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고 간편한 방법인데, 자, 그러면 좀 더 추가해서 또 이런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널컷 프로에는 굉장히 많은 또 템플릿,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템플릿이 있는데 이것을 모션을 활용하면 모션에서 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오픈 인 모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타나는데 이 기능을 쓰게 되면 바로 이 템플릿을 다시 모션으로 불러와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파이널컷 프로로 내보냈던 템플릿을 다시 한번 오픈 인 모션으로 다시 모션으로 불러와서 한번 재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레이어에 그 텍스트 입력 창과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한번 퍼블리시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텍스트를 퍼블리시 하시고 폰트를 퍼블리시 그리고 사이즈를 퍼블리시를 조금 기다리고 자, 한번 클릭을 해서 퍼블리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우리가 이제 퍼블리시를 한 것이 6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좀 이름을 우리가 알기 쉽게 좀 변경을 해볼게요.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퍼블리시 된 속성의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텍스트 1이라고 하고 여기 앞에도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코딩에서 변수 이름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모션에서 이렇게 파이널컷 프로 템플릿을 만들 때도 어떤 속성의 또 이름을 또 지정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름을 변경을 해주고요. 자, 다시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파이널컷 프로로 가보고요. 기존에 적용된 것들은 지우고 다시 새롭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템플릿을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출력을 했던 퍼블리시 했던 속성들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템플릿을 주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쉽게 수정을 또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봤는데 이번에는 글자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속성을 또 한번 퍼블리시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글자의 그 어피언스, 뭐 외모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서 페이스에 컬러가 있습니다. 글자의 색상을 바꾸는 건데 이 부분 역시 페이스에서 컬러를 퍼블리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속성을 확인해보고 이번에는 이름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추가했던 컬러는 뭐 텍스트 1, 제일 윗줄에 있는 컬러고 밑에 있는 그 글자의 색상은 텍스트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기 쉽게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이 세이브를 해주면 파이널컷 프로 템플릿에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션에서 파이널컷 프로 템플릿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공학적인 혹은 엔지니어링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아까 송치훈 선생님이 이런 스위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템플릿에서도 이런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체크박스의 역할인데요. 제가 이 체크박스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줄에 디스크립션,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파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0%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add to wig, wig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체크박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체크박스가 처음에는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제했을 때는 스타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이 오파시티를 0%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이 끝났다. 스탑. 그러면 이제 체크를 누르면 오파시티가 100%, 체크를 해제하면 0%. 이렇게 스위치를 끄고 키는 것처럼 이제 체크박스를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적당한 걸 붙여줘야겠죠? 텍스트2가 on 혹은 off 뭐 되는 식으로 이름을 변경해 준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퍼블리시를 해주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파이너커 프로에서도 이 부분을 이용하면 밑에 줄 디스크립션이 보이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체크를 해제를 해서 안 보이게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템플릿을 만들다 보면 약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의 길이와 혹은 영상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늘리다 보면은 속도가, 애니메이션의 속도가 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정상적인 템플릿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템플릿의 길이를 제가 좀 늘려봤습니다. 이게 10초짜리인데 45초로 쭉 늘려봤어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재생했을 때, 네,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뚝뚝 끊기는 느낌이 나타나죠. 이게 원래 10초, 1초 애니메이션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애니메이션이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엄청 또 짧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자 모션에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커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커의 속성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스탠다드인데 이 스탠다드에서 빌드인 옵셔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인 옵셔널로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이와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뭐 점점점점이 뭐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이 마커가 있는 부분까지는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이 빌드인이라고 하는 옵션이 지금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고 파이너커 프로에서 이것을 불러왔을 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기존에 적용된 걸 지워버리고 새로운 걸 넣어 볼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길이를 좀 늘려볼게요. 아까는 쭉쭉 늘어졌는데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최대한 좀 짧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짧게 만들었을 때도 애니메이션은 네, 정상적인 속도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까지 애니메이션은 살려주고 뒷부분은 그냥 무한정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빌드인이라는 옵션을 꺼주게 되면 앞에 애니메이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픽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템플릿의 길이가 영상의 길이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마커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딩바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시간이 많이 없죠? 그런데 이제 한 10단계로 해서 한번 만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널 컷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해보고 듀레이션 길이는 한 10초 정도로 해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번에는 하얀색 배경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 컬러 솔리드라고 하는 이 배경을 이제 깔아줍니다. 컬러 솔리드. 처음에는 파란색인데 인스펙터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흰색 배경이 일단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딩이라고 하는 텍스트, 글자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새로운 그룹을 일단 만든 다음에 저희가 텍스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넣는 방법도 밑에 T라고 하는 걸 눌러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위치를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화면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로딩바의 어떤 그래픽을 담당을 하는 선을 한번 그어볼 거예요. 이제 선을 추가한 다음에 그 선에 어떤 색상과 굵기를 한번 넣어보는 화면입니다. 자, 일단 라인을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흰색에서 제가 좀 회색으로 일단 바탕을 깔아주는 것으로 한 다음에 굵기도 한 25 정도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위치는 중앙 정렬로 해서 X와 Y의 좌표가 00 픽셀로 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로딩도 조금 밑으로 내려서 어느 정도 스타일을 좀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움직이는 선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선을 이제 복제를 해서 이 선의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듀플리케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복제하고요. 이 선의 색상을 연두색으로 좀 튀는 색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선에 이 라스트 포인트 오프셋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이 뭔가 진행바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퍼블리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퍼블리시를 해줘야 파이너컷 프로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뭔가 영상 그래픽을 연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파이너컷 프로도 바로 내보낼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넘버스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텍스트 제네레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고 그냥 숫자로 된 어떤 특수 기능이 있는 제네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단 지금 글자가 너무 흰색이라서 보이지도 않고요. 좀 스타일을 좀 잡아주고 이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Y의 좌표를 좀 밑으로 내려서 좀 위치를 잡아주고 흰색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 숫자 색상을 변경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제네레이터에 애니메이트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해줘서 value라는 값만 나올 수 있게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value 값이 0이에요. 자, 그러면 이 value라고 하는 거와 아까 우리가 last point offset이라고 한 것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value라고 하는 것에 이 숫자가 이 진행바의 표시를 나타낼 수 있게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이 value의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파라미터 behavior를 추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에서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라인 카피를 이제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쉐이프에 아웃라인에 있습니다. 아웃라인에 라스트 포인트 오프셋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서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숫자가 거기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로딩바의 진행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저장을 해서 파이너컷 프로 템플릿으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플릿의 이름과 카테고리를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를 이제 눌러주시면 이제 파이너컷 프로로 우리가 만든 이 템플릿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얀색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신 다음에 뭐 앞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로딩이 끝난 다음에 영상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냥 멈춰져 있는 그냥 상태예요. 그래서 파이너컷 프로에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로딩바가 0%에서 100%로 움직일 수 있게 제가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딩바가 이렇게 100%로 가게 되면서 영상이 나오는 식으로 일단 작업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파이널컷 프로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중에 또 팝업이라고 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팝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색상을 어떤 목록을 정해서 팝업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팝업을 또 추가를 해볼게요. 우리가 목록에서 선택을 해서 그 색상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색상을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스냅샷 1에서 스프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모드를 스타트한 다음에 그 에디트 모드를 스탑.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스냅샷 2를 가서 색상을 이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살몬이라고 하는 색상으로 제가 변경을 하고요. 이름을 살몬으로 이제 변경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를 스타트 해주시고 이제 스탑을 해주시면 이제 녹화가 된 겁니다.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스냅샷 3번으로 가서 이건 역시 아쿠아라고 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름을 이제 변경을 하고요. 또 스타트와 엔드를 동시에 스타트, 스탑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새로운 것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서 이름을 또 다른 걸로 분홍색 쪽에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카네이션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스타트, 스탑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목록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지금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팝업을 퍼블리시를 해주시면 이제 파이널컷 프로에서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색상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도 쉽게 변경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좀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슬라이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이렇게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슬라이더를 추가를 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경이 되는 것과 또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똑같이 새로운 그 슬라이더로 집어넣겠습니다. 일단 속성을 집어넣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의 그 굵기를 나타내는 부분을 이 슬라이더 안으로 일단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더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게 0에서 100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을 가리켰을 때 이 굵기가 100을 가리키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에디트 모드를 스타트 해주시고 스탑을 해주시면 이제 슬라이더가 100일 때 값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마찬가지로 0일 때 값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스타트, 스탑. 그러면 이제 슬라이더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굵기가 같이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형태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리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퍼블리시를 해주시면 이제 템플릿을 파이널컷 프로에서 쉽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시간이 어느덧 9시 30분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모션 그리고 파이널컷 프로 이런 부분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기본적인 파이널컷 프로 기초 강좌뿐만 아니라 파이널컷 프로 템플릿 그리고 모션 5의 강좌도 이렇게 같이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오셔서 이 파이널컷 프로 모션을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